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이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자 가요 무대가 첫 그 방송이 전파를 탄 날이죠. 다 아시다시피 점자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그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툴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가요 무대는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 민초들의 그 감정을 순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요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두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자 우리가 그 이제 대중가요를 즐길 수 있는 가요 무대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 시작된 이제 날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점자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점자의 날은 점자 발전을 통해 시각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 점이라는 게 이제 점자죠. 그야말로. 이제 점을 갖고서, 어떤 그 문자를 갖다가 그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그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 문자 시스템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음, 법정 기념일이고 비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뭐 쉬는 날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2021년 6월 9일 날 이제 시행이 됐네요.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고, 날짜는 바로 이제 오늘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자, 점자 발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1926년 재생원 맹하부 교사 송암 박두성이 6점식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만들어 반포한 11월 4일을 기념하여 제정된 기념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 박두성이라는 분이 이제 그 재생원 맹하부 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1926년이네요. 그러면 네, 뭐 이제 얼추 이제 100년 전쯤 되는데 이제 한글 점자를 만든 거예요. 이제 점을 갖고서 뭐 점이 볼록 튀어나오지 않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디지털 그 기법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튀어나오면은 1이고 튀어나오지 않으면 0이고 그걸 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이제 문자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훈맹정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도서관협의회,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념식과 함께 점자 발전 유공자 포상과 점자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점자의 날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제 2021년 11월 4일 날 방송을 그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11월 4일은 이제 가요 무대가 처음 시작된 날이에요. 그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부르며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음악 프로그램이다. 네. 여러분들 그 종종 그 이제 TV를 보면서 가요 무대를 이제 시청을 하실 텐데, 뭐 젊은 사람들은 이 가요 무대를 어떻게 그 이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이제 지긋한 사람들은 정말 가요 무대 즐겨 보죠. 뭐 저도 종종 그 이제 시청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그 사회자가 김동건 아나운서인데, 김동건 아나운서가 참 이 말을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그 막힘없이 아주 그 가슴에 와 닿는 듯이 그렇게 그 이 말을 하는 그런 그 아나운서죠. 상당히 그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심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안정이 되는, 글쎄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그 느낌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요 무대에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키백과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요 무대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음악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 날 밤 10시에 방송이 되네요. 네. 기획 의도를 한번 볼까요?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부르며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프로그램이다. 네, 앞서서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드렸죠. 자, 오른쪽에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요 무대, 골든 올디스. 네, 가요 무대를 골든 올디스라고 이렇게 그 이제 번역을 하는 모양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KBS 1TV에서 하네요. 그래서 방송 기간이 1985년 12월 4일 날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 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방송 횟수는 2022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1771회를 했네요. 상당히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채널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그 채널이 나오는데 이 채널에서 이제 가요 무대를 이제 그 방송을 이제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 뭐 PD도 있고 그다음에 연출 작가, 진행자. 진행자가 이제 김동건 아나운서네요. 자, 김동건 아나운서는 1938년 11월 25일생입니다. 정말 뭐 연로하신 그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나운서이다. 현재 KBS 대표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무대 진행을 맡고 있다. 1985년 11월 18일 초대 진행자 우재곤 왕영은의 뒤를 이어 제2대 진행자로 처음 부임을 했고 2003년 6월 23일 제3대 진행자 전인석에게 잠시 양보하여 하차했다가 2010년 5월 달에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도 이제 있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자막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방송, HD 방송, 뭐 이제 이거 HD 방송 하이 덴시티라는 뜻이죠. 네, 하이 데피니션이네요. 관련 프로그램 국악 한마당, 노래가요와 전국 노래자랑, 열린 음악회 등 있죠. 예. 이 참 전국 음악회, 아니 전국 노래자랑 이거는 정말 이것도 뭐 아주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송혜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 전국 노래자랑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열린 음악회 이것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예. 자, 보면은 비교를 한번 볼까요? 모든 연령 시청이 가능하고 모두 출연한 가수의 당시 원곡의 가수를 직접 원곡으로 가수로 출연한. 그러니까 원곡을 부른 가수를 이제 출연을 많이 이제 한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이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곡을 부른 가수가 이제 연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유명을 달리했을 때는 뭐 이제 인기 이제 트로트 가수가 그 이제 음악을 그 노래를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방송 시간대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건 좀 건너뛰도록 하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진행자가 나오네요. 예, 제 1대가 우재곤 왕영은 1985년 11월 4일부터 1985년 11월 11일까지 글쎄요, 뭐 4일부터 10일이면 한두 번 정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우재곤은 아나운서였던 것 같고 왕영은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었죠. 예, 아주 예쁘고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세가 있는 그런 이제 방송인이죠. 예. 한양대를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영은도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겠네요. 이제 2대부터 이제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전인석 아나운서가 2003년 6월 23일부터 2010년 5월 10일까지 장장 7년간을 했네요. 저는 잠깐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7년씩이나 했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악단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대가 이봉주, 2대 김강석, 그 다음에 3대 김영선, 4대 김대호, 5대 송태호. 네, 이렇게 이제 악단장들이 이제 쭉 악단을 지휘를 하는 거죠. 가요무대 탄생기를 이제 보면은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로 젊은 층을 이제 그 타깃으로 한 쇼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가요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회를 이제 예, 여성 MC 왕영은이 2회까지 진행을 맡았으나 그만 하차하게 되어 세 번째 녹화를 할 때 이때 이제 이 PD가 김동원 아나운서를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이걸 해줄 수 없느냐. 근데 이제 김동원 아나운서가 그때 이런지 아니라 거절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녹화하고 전에 그냥 가서 사정사정했더니 뭐 한 번만 해보겠다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했는데 한 번 하고 나더니 그 김동원 아나운서가 이 프로그램 내가 계속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이거 언젠가 그 가요 무대 그 시간에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걸 저도 직접 봤습니다. 예. 자, 가요 무대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87년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 네, 제가 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대해서도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대역사죠, 정말. 정말 이런 그 열사의 땅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우리 대단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인데요. 자, 이때 이제 그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바로 현철의 노래입니다. 현철과 벌떼들이라는 그룹인데, 근데 이제
어, 사실 사막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고국 생각, 가족 생각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수를 좀, 어, 공연할 때 데리고 와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명 가수 현철을 이제 김동원 아나운서가 이제 데리고 갔는데, 가면서도 그 얼굴을 몰랐다라는 얘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알게 돼갖고, 그야말로 이 현철이라는 가수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큰 스타덤에 이제 올라서게 되죠. 네. 그런 가수도 있죠. 예, 잃어버린 30년을 불렀죠. 이산가족 찾기에서 서른도가 또 그런 계기로 스타덤에 오르는 그런 아주 행운을 이제 거머쥐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아주 천우신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요 무대의 주제곡 있죠. 여러분들 가끔 가요 무대 보시면 그 가수들이 이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나와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웠던 그 목소리, 보고팠던 그 얼굴들, 오늘 여기 다시 모였네, 반가움에 꽃 피었네. 정다웠던 그 노래, 다시 듣고 싶던 그 노래. 우리 모두 마음껏 손뼉 치며 노래 부르자. 추억 속에 정든 그 노래 다시 불러보는 이 시간. 얼굴마다 기쁨이 가득, 가슴마다 행복이 가득. 네, 이 영화 귀에 익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요 무대는 해외 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한 8회 정도 지금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리비아, 그다음에 미국, 일본, 독일, 브라질, 또 일본, 독일, 브라질, 일본, 독일, 브라질을 반복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KBS 연예대상 특집 프로그램상을 독일 공연을 했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상을 받았네요. 역대 PD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방송 프로그램은 이제 PD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훌륭한 PD들이 이렇게 많이 이 프로그램을 장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방을 한 이제 이력이 쫙 나와 있네요. 뭐 방송을 하다 보면 결방을 할 수도 있죠. 네. 상당히 이제 여러 번 결방을 했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결방을 한 거는 뭐 볼까요? 정말 많습니다. 2022년 9월 5일 제11호 태풍 흰남노 관련 KBS 뉴스 특보 편성으로 인해서 결방을 했다. 그렇죠. 저 흰남노가 왔을 때 뭐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8월 8일 이때도 집중호우가 돼서 막 물난리가 났었죠. 막 침수도 있고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전부 그냥 대피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사실 물난리가 났는데 노래 부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뭐 당연히 결방이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4일 프로그램이 1771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가요 무대, 이 음악, 특히 이제 이 트로트 음악은 이제 우리네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죠. 애환을 달래는 뭐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정말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음악이 바로 이제 트로트 음악이고 대중가요인데, 이 가요 무대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곰돌이가 탬버린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네요. 이 탬버린 이것도 정말 기술입니다. 저거 아무나 못해요. 자, 그래서 아까 점자의 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번호 27번이 되겠네요. 2021년 11월 4일 날 점자의 날 해서 이 날짜 이야기로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방송번호 27번 김영로 TV 이 점자의 날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좀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가요 무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다음에 점자의 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글쎄요, 가요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트로트라고 얘기를 하죠. 트로트를 예전에는 도로또라고 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영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이제 도로또가 되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 트자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그래서 언뜻 보면은 뭐 이제 일본에 가서 엔카라는 거를 이제 듣게 되는데, 뭐 한자로는 연가죠, 연가. 그런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엔카나 트로트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물론 제가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차이점 같은 것을 제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어찌됐든 뭐 일본의 엔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트로트도 그렇고
뭔가 그 삶의 그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전통 가요가 바로 이제 그 이 장르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글쎄 우리의 전통 가요는 우리가 뭐 흔히 불렀던 그 민요라든가 아니면 뭐 판소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인제 우리의 전통 가요인데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인제 이 소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전통 가요인 트로트 음악 이런 것들이 인제 우리네 가슴속에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로트가 왜 우리의 전통 가요라고 얘기하는 건지. 물론 우리의 어떤 그 정서를 갖다가 그냥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그 장르가 인제 트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 가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좀 더 그 이 대중음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인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라면 그 트로트가 왜 우리의 전통 가요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이 시대에는 이 가요 무대라는 그 이제 라디오 TV 프로그램에서 이걸 뭐 예전에 뽕짝이라고 그랬죠. 뽕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저희들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막걸리, 소주 이런 거를 인제 마시면서 참 다리가 아니라 상이 그냥 다 망가질 정도로 그냥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로 내리쳐가면서 인제 노래를 하고 옛날에 참 그 음식점 하시던 분들 그 회사에서 인제 회식을 하러 오면은 하도 그 인제 이 식탁을 치면서 인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이 식탁 끝을 전부 이렇게 철제로 다 이렇게 삥 둘려 갖고서 인제 그런 그 제품이 나왔죠, 식탁에. 그냥 일반 그 목재로 만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죠. 이제 그런 그 식탁이라고 하면 아마 그때 그런 건 그때 나무라질 않았습니다. 뭐 그냥 젓가락 세 젓가락 같은 거 그다음에 숟가락 같은 것으로 막 후려치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다 진짜 합창을 하고 그랬었죠. 요즘은 이제 노래방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는데 정말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그 이제 그 작부라고 그러죠. 인제 그 이제 술집에서 인제 술을 이렇게 따라 주면서 같이 인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그런 그 접대부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 시대에 그 인제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인제 젓가락 장단을 맞춰 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애환을 갖다 그대로 인제 풀어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 방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젓가락 장단이 결국은 타악기죠. 두드리는 거. 뭐 기타 치는 거나 뭐 좀 크게 진배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제 트로트라고 해서 이제 그런 공연을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우리 시대는 인제 그런 그 장르의 음악을 갖다 인제 즐기면서 또 부르고 듣고 하면서 인제 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인제 음악에 대세하면은 이제 댄스 뮤직이죠. 뭐 정말 그 잘생기고 그다음에 늘씬한 그 인제 젊은 그 남녀 가수들이 나와서 인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또 그러한 댄스 뮤직이 지금 케이팝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만은 이제 사실이죠. 우리 음악이 그렇게 인제 전 세계를 선도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글쎄요. 60 년대 저희들 그 어리고 젊었을 때의 그 팝송이라고 해서 또 미국의 컨트리 뮤직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젊은이들의 음악 마음을 사로잡아 놓고 그럴 때 하고 인제 생각을 해 보면은 격세지감이면서 우리의 음악 문화도 상당히 이 그 굉장히 그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인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슴 뿌듯한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지 인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물론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닌지는 그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겠죠 이제. 우리 시대가 인제 가고서 인제 지금 그 댄스 뮤직으로 이 소위 그 삶의 어떤 그 흥미를 더해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인제 우리 나이가 됐을 때 글쎄요. 그때가 뭐 말하자면 한 30-40 년에서 50년 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 뭐 흘러 두만강 푸른물에 뭐 이런 음악을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부르는 그 소위 그 뽕짝 트로트라는 음악을 글쎄요. 그 한 30 년에서 50년 뒤에 그 사람 세대가 들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시대에 그 자신들의 젊었을 때의 그 가슴에 깊이 새겼던 그 음악이 바로 댄스 뮤직인데 정말 그 노쇠한 마음과 그다음에 노화된 그 육체를 이제 끌고 그
댄스 뮤직을 부르고 또 향수를 달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못할 건 아니겠지만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좀 엇박자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선뜻 그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일면이 있어 갖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이 가요 무대 뭐 요즘도 여러분들 그 가요 무대 시간에 보면은 정말 큰 그 인제 공개 홀에서 앞에 무대에 인제 악단들이 인제 그 악기를 연주하고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자가 인제 구수하게 그 인제 입담을 인제 풀어가면서 또 방청하고 있는 방청객들과 대화도 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인제 이 가요 무대 진행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진짜 해외 공연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아서 정말 전 지구적으로 그 나가서 그 생활하는 사람들 또 국내에서 있는 우리 국민들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요 무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요 무대를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 프로그램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또 국민들의 감정을 순화시켜 주는 그런 아주 그 좋은 그 어떤 생활의 도구다라는 그런 생각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김영록 TV의 김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